미국 애리조나. 햇볕은 강하고 공기는 마른 이 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노동의 땀으로 돌아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생존의 공간은 도로 위입니다. 수백 대의 택시가 매일같이 공항과 시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도대체 왜 한국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건 생계 문제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얘기일까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의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때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던 한국의 물건들. 대체 이들에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온,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낯설었고 제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애리조나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 장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표정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처음 보는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만 살아온 분이 저런 얼굴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그 의자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요.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한 적은 없지만 편하게 느낀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을 달리는 사람. 그게 제 아버지였죠. 애리조나에서 택시를 몰며 30년 넘게 일해 오신 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릴 때마다 나는 뚝뚝 소리,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내뱉는 짧은 숨소리. 그게 아버지가 피로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그 곁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약국에서 사온 통증 완화 크림을 조심스럽게 손에 덜어 아버지의 등 뒤에 서곤 하셨죠. 자기야, 허리 좀 돌려봐. 그러면 아버지는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됐어. 시원해. 그 말은 더 하지 마가 아니라 고맙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뚝뚝한 존재가 저에겐 늘 중심이었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시계처럼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어릴 때 체해서 밤새도록 끙끙거릴 때도 어머니가 지쳐 잠든 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을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특별한 말 없이 짐을 들어주시고 공항 앞에서 춥다며 감기 조심해라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말 안에는 필요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처음엔 다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마음 한쪽이 늘 애리조나에 묶여 있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특히 밤마다 기숙사방 안이 조용해질 때면 저는 자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소파에 누운 채 허리를 누르며 짧은 숨을 토해내던 그 모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들과 홍대에 놀러간 저는 한 팝업 스토어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휴대용 어깨 마사지기, 체험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반신반의였습니다. 조그만 기계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체험이 시작되자 그 생각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작은 기계가 어깨뼈 아래를 정확히 짚어내며 지그시 눌러주는 그 감각이 정말 사람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정교한 움직임. 그 순간 저는 전혀 뜻밖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고 이유 없는 안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써보셨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애리조나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포장을 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배송지를 적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가격은 크지 않았지만 제겐 그 어떤 선물보다 무게가 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보낸 거지?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요즘 밤마다 그걸 꼭 챙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2번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조그만 기계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의 방식으로 표현한 첫 감사였고 저와의 거리감을 허물겠다는 조심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짚던 손, 짧은 숨소리, 그리고 이제는 그 기계 옆에 놓인 아버지의 손.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저의 작은 시도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짧은 문자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오려나. 하지만 다시 아버지가 먼저 문자를 보낸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괜찮더라는 말은 단 한 번뿐이었고 이후로 아버지는 예전처럼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매일 밤 식사 후 그 기계를 꺼내어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허리보다 어깨가 더 시리다며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걸로 어깨를 누르곤 하셔. 어머니의 말투 속엔 살짝 놀라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물건에 꾸준히 손을 댄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몸이 그만큼 힘드신 거구나.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기계라도 의지하게 된 거라면 지금이 아버지를 위한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낸 건 발바닥 지압기였습니다.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가성비 최고라고 불리는 제품이었고 직접 써보니 꽤 묵직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발을 얻는 것만으로 조금은 숨이 트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 별 고민 없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배송지를 적으며 또 한 번 애리조나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발 지압기 위로 아버지의 2 발이 정확히 얹혀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편안함에 다른 얼굴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진동 벨트, 눈가 마사지기, 손목에 착용하는 온열 패치까지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겠지. 허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더 아프시다 했었지. 이런 사소한 상상들이 곧 제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기계들 전원을 먼저 켜셔. 눈 마사지기는 잘 때 켜놓고 주무시더라.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그토록 많은 통증을 혼자 견디셨을 텐데 이제야 이렇게 쉬고 계신다니 죄송한 마음과 함께 어쩐지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택시 그만두셨단 얘기 들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동안 오래 해왔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내 아빠가 먼저 그러더라.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아버지 자신에게 가장 큰 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그분이 쌓아온 질서와 리듬도 함께 멈췄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하셨다는 건
정말로 힘들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단지 피로를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쉼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체험해본 한국 안마의자였습니다. 몸 전체를 감싸듯 움직이며 등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정교한 움직임. 처음엔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닐까 싶었지만 그날 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모아서라도 꼭 보내드리고 싶다. 그 결심은 제게 단순한 소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껏 받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필요 없는 책들을 중고로 팔았고 장학금 일부를 따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기계 한 대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안마의자가 감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주문한 날 저는 이메일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품명 옆에는 낯선 숫자들이 붙어 있었고 결제 알림이 울릴 때 손끝이 얼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겠죠. 배송지는 애리조나 외곽에 있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앉아 계시던 그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도착하면 아버지는 무슨 얼굴을 하실까? 며칠 동안 그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의자가 도착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대형 박스 2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양손을 뒤로 깍지 낀 채 박스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읽기 어려웠지만 어깨의 각도와 발끝의 방향에서 저는 작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자세였죠. 몇 시간 뒤 어머니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거실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팔은 편하게 안마기의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발은 의자 아래 고정대에 안정적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공간에 혼자 앉아 계신 듯 고요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거 괜찮다 한마디 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꼭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지난번의 문자처럼 짧고 건조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내 안에 들어온 위로를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연락을 참아왔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조용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니엘, 너 그거 알아? 아버지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너 얘기만 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하고 부부 모임이 있었거든. 원래는 늘 조용히 앉아만 계시던 분인데 오늘은 어찌나 말을 많이 하시던지 우리 아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보내왔어요 하면서 마사지기며 손목 온열 패치며 하나하나 꺼내서 다들 만져보게 하셨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웃음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입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택시기사 동료들이 그러더라. 당신 남편이 그렇게 아들 자랑한 건 처음 본다고. 손목 패치는 손님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거다 그러셨다더라. 그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다, 대견하다 같은 말은 없었고 항상 조용히 바라만 보셨죠. 그런데 그 무뚝뚝함 속에서 그렇게 깊은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료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다 인터넷 뒤져봤대. 한국 마사지기 검색해보고
제품 이름 물어보고 어디서 샀는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지금은 그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단체로 구매하겠다고 알아보고 있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저 사이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보냈던 작은 기기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버지가 휴대용 마사지기를 이용하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몸이 잠시 풀리는 순간의 얼굴.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하나 적어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30년 넘게 택시기사로 살아오신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진과 글을 올린 뒤 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온기 있는 말을 들은 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SNS에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수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댓글은 몇 분 간격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효심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하시는데 꼭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마음속의 고백 같은 글이었고 그저 아버지를 향한 짧은 인사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메시지함으로 따로 문의를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마사지기 제품명, 구매처, 가격, 사용 후기까지 물어보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제품이에요.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됐고 저도 써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제 손가락에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보낸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도 닿을 수 있구나. 어느덧 영상 조회수도 오르기 시작했고 한 바이럴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건강 선물로 시작된 작고 조용한 변화, 한국 안마기와 함께한 애리조나의 이야기. 그 기사는 SNS를 넘어 지역 사회에도 퍼졌고 미국의 몇몇 택시기사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직접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택시를 세워두고 휴대용 마사지기로 몸을 문지르고 있거나 기사 대기실에도 휴대용 마사지기를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 짧은 목소리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니엘, 나 다시 운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쉬셔야죠.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 꿈이 있잖아. 공부도 계속해야 하고 내 길을 달려야 하잖아.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겠더라. 너도 달릴 수 있게 아빠가 도와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아버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마기 덕분인지 몸이 꽤 좋아졌어. 허리도 한결 편하고 목도 잘 돌아가. 며칠씩 집에만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더라고. 조금씩 움직이고 다시 일 시작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준 거니까. 그걸로 쉰 몸이니까. 걱정 마라. 잘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아버지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래도록 그 통화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꼭 드러내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 필요할 때 짧게 등을 떠밀어주는 것. 그런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택시 옆에 서 계신 모습이었고 손목에는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작은 온열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준 온열 패치, 피곤해 보이는 승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단다. 저는 천천히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글 대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